여러분, 고대 역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지루하게 연도표나 외우는 따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엄청난 부와 기상천외한 문화,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얽힌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고대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은 고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한 왕이 실제로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대답은 그의 오만한 세계관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렸죠. 첫 번째 섹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번영의 최정점을 달리고 있던 고대 리디아 제국으로 가보죠.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아테네에서 온 현자 솔론에게 자신의 거대한 보물창고를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속으로는 당연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지?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솔론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엄청난 황금을 가진 왕 대신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훌륭한 자식들을 두었으며 무엇보다 명예롭고 훌륭한 죽음을 맞이한 평범한 사람들을 훨씬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솔론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한 수학으로 이 철학을 설명하는데요. 인간의 수명을 70년으로 잡고 일수로 환산하면 총 26,350일이 되는데 이 수많은 날들 중에서 단 하루도 완벽하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날은 없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솔론의 궁극적인 법칙이자 뼈 때리는 명언이 등장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하다고 부르지 말라. 인간의 삶은 철저하게 운명과 우연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책이 완전히 끝을 맺기 전까지는 진짜 행운아인지 절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섹션, 신탁의 덫과 제국의 몰락입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솔론의 이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예상하시겠지만 왕은 솔론을 어리석다며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솔론의 말이 맞았다는 걸 아주 비극적인 방식으로 증명해냅니다. 신탁의 애매한 경고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착각한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를 향해 덜컥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수도는 단 14일 만에 함락되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딱 14년째 되던 해에 제국도 잃고 포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막강했던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철저히 박살난 결정적 이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리디아 기병대가 엄청 강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군이 낙타 부대를 앞세우고 나타나니까 리디아의 말들이 그 낙타 특유의 냄새와 생김새에 너무 큰 공포를 느낀 나머지 싸워보지도 못하고 냅다 도망쳐버린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전술적 미스매치였죠. 자, 세 번째 섹션, 불길 속에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크로이소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승리자인 키루스 대왕은 사슬에 묶인 크로이소스를 거대한 장작더미 위에 올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주구의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그 끔찍한 순간 크로이소스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보며 슬프게 부르짖습니다. 솔론, 솔론, 솔론. 아테네 현자의 이름을 3번이나 외친 겁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죠. 그 어마어마했던 부와 권력도 훌륭한 끝을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이 처절한 외침의 의미를 전해들은 키루스 대왕은 갑자기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나한테도 저런 불행이 닥치면 어쩌지? 싶어서 급히 사형을 멈추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불길은 이미 너무 거세져서 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크로이소스가 눈물로 기도를 올리자 기적처럼 맑은 하늘에서 아폴론이 보낸 폭우가 쏟아져 내려 마침내 불을 끕니다.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죠. 네 번째 섹션, 고대인들의 기이한 풍습입니다. 크로이소스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제국은 페르시아에 흡수됐죠. 이제 제국 전역의 좀 충격적인 문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복당한 리디아인들에게 과거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무려 18년을 굶주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그들은 배고픔을 잊으려고 주사위와 공놀이를 최초로 발명해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에 푹 빠져서 밥 먹는 걸 아예 잊어버리고 다음 날에야 식사를 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생존했던 겁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의 사회 분위기도 참 독특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결정은 언제 내렸을까요? 잔뜩 술에 취했을 때 한 번 동의하고 다음 날 술이 확 깨고 나서 한 번 더 동의해야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동등한 신분끼리 만나면 입술에 뽀뽀를 하며 인사했고 거짓말을 하거나 빚을 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범죄로 여겼죠. 바벨론으로 넘어가면 한술 더 뜹니다. 이들은 아주 치밀하고 수학적인 방식으로 결혼 경매를 했는데요. 돈 많은 남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비싼 값에 낙찰받으면 그 경매로 모인 돈을 지참금으로 써서 가난한 남자들이 외모가 덜 매력적인 여성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면서도 복잡하죠? 더 충격적인 건 바벨론에는 전문 의사가 아예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프면 어떻게 했냐고요? 병든 사람을 그냥 마을 광장에 눕혀둡니다. 그러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반드시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자기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적 조언을 해줘야만 했어요. 아픈 사람을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든 거죠. 제국의 끝자락 변방으로 가면 문화 충격은 극에 달합니다. 유목민인 마사게타이족은 이상한 과일을 불에 던져놓고 그 연기를 마시며 취했고 가축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게다가 나이든 노인을 친척들이 모여서 도사를 먹는 걸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최후로 여겼대요. 심지어 어떤 인도 부족은 고기가 상하기 전에 병든 친구를 잡아먹는 게 의무였다고 합니다. 와, 진짜 믿기 힘드시죠? 마지막 5번째 섹션, 운명 앞에 인간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화려한 황금궁전부터 기괴한 유목민들의 풍습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인간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고 기이한 삶의 방식들 중 그 어떤 것이라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으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헤로도토스의 대답은 몰락해버린 크로이수스 왕에게 전해줬던 델포이 신탁의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정해진 운명은 신조차도 피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죠. 제 아무리 위대한 신들조차도 운명을 고작 몇 년 정도 미룰 수는 있을지언정 이미 쓰인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다는 아주 무섭고도 서늘한 진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앞으로의 26,000여일. 그 미래 역시 완전히 백지 상태이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솔론의 뼈있는 경고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이 쓰이는 그날,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이 고대 역사의 해설이 여러분에게 꽤 의미 있는 생각의 씨앗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